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그 광화문 대신 용산으로 간다고 말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봄꽃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릴 것이라고 대변인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좌파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첫눈이 오기 전에 어쩌고 옛날에 임종석이 타계민이 간에 그런 구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봄꽃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당선인 스스로 어제 인수위의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가지고 그 설명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법원 없이 45분간 지시봉을 잡고 용산을 이전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 커요. 국방부 신청사로 청와대가 들어가면 기존의 국방부는 구청사, 현재 합참이 있는 데로 가고 또 합참은 수방사나 과천 등으로 합참과 산하 기관 등이 흩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밀려서 가고 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사람이 24시간 풀로 돌려도 짐 옮기는데 20일 걸린다. 이랬으니 지금 5월 10일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빨리 결정을 해야 하겠죠. 그런 어떤 마음에서 어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광화문 인근의 시민들이 불편이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이전하면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주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침식에 맞춰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들어가서 조금 문대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잠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5월 10일부터 그냥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는 관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에서 한 차로 5분쯤 있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이요. 자, 나름 승부수를 그런 걸로 보인다. 참모와 언론과 한 건물을 쓰겠다. 용산공원에서 일하는 대통령을 보겠다. 그래서 3층 집무실과 전문가 회의실, 1층은 기자실, 2층은 대변인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도 청사안에 입주한다. 그리고 낮은 담을 하겠다. 그러면서 유는 용산에 가야 청와대가 100% 개방된다.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7만 평의 청와대는 공원화해서 북악산 등산로를 완전히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녹지원 상춘제는 국민정원으로, 그리고 정릉에서 경복궁 이어지는 나이는 군사구역을 해제시키겠다. 본관은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비서동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영빈관은 계속 외빈 용도로 쓰겠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윤석열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돌려주겠다 했는데 국민들이 이 청와대라는 장소 부분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시위하고 집회한 사람이 좌우에서 있느냐? 없습니다. 좌파들도 없고요. 지금 좌파들은 계속 청와대 연장하자고 이야기하고 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자리를 나와야 된다 말한 사람은 없지요. 제가 옛날에 몇 차례 청와대 자리를 없애버리고 연못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홧김에 한 소리죠. 자, 그래서 청와대 그 없애는 문제, 이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청와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청와대를 폐지하고 제가 주장한 부분은 뭐였는가 하면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실로 그냥 대통령을 서포트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포트 해주는 비서만 필요하지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는 청와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장악해서 대통령을 권한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장관과 총리를 움직여서 정치를 하라.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총리가 있는데 별도로 수석을 두고 거기서 참모들을 둬서 갖고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의 전행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권한을 줄이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는 계속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이야기를 스스로 해왔어요. 그래서 김병준을 앞세워서 권력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와대를 30% 정도 줄이고 수석도 일부 없애고 약체 청와대를 운영하겠다. 총리는 국회 추천으로 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연정, 협치,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윤이 누구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려고 안다라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곁에서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다.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구조는 이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래 놓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겠다. 수석 비서관제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석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고 이 민관합동위원회 조직으로 끌어가겠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 책임성을 하겠다. 그래서 분권적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나온 근거는 국민이 좌파 우파 국민들이 대통령실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싸우고 뭐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도 그랬고 윤석열은 더 그랬고 제왕적 대통령제, 카리스마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라는 약속과 공약을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지만 수도 없이 해왔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대통령이 사는 집도 내나와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형식적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약입니다. 윤석열의 공약에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인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을 재구성하겠다.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도 폐지하겠다. 이거는 뭐 행명 21대 공약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과 공간적 분리 및 이전. 그래서 대통령이 사는 자는 이 관저와 대통령실, 현재 대통령이 근무하는 것을 전부 다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이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하겠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는 공간과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이전시키겠다.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 밑에 설명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놓쳤을까? 아니, 이전하는 거는 이전하는 거고 애초에 청와대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관저도 청와대 안에 있고 대통령 직무 본관도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분리시키고 이전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광화문에서는 불가능하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신축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것을 아주 고맙다. 야, 우리 거를 갖고 갔다가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은 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현 청와대 자리를 쓰든가 말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시정하면 되는 거죠. 용산에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한들 현 청와대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척금 문제나 전액 문제나 각종 부패 비리에 대한 개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국민은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윤석열 본인의 공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청와대를 옮겨라고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지가 공약한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쉽지 않은 사람이 이런저런 공약을 던지는 과정에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던지게 된 배경에 보면 던지면 국민이 억수로 좋아할 거라고 던진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카리스마적 대통령제에 대한 압박이 기득권 좌우에서 시작되니까 그쪽의 눈치를 보고 내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같지 않은 소박한 대통령으로 지내겠다고 권한도 줄이고 무슨 분권적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고 국회 추천 총리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청와대도 이전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 이전은 이 분권적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의 압박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국민은 요구한 적 없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이야기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